재정절벽 이슈 합의 소식. 그런데 네. 샴페인에 취했을 때가 또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이슈뉴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올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포털, 게임, 쇼핑몰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해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수집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내 바이오 화학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 화학제품 생산의 원유 수입을 4.8%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 대비 10.8% 감축, 고용 창출 4만 3천 명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부품과 장비주를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올해에도 삼성전자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와 함께 박근혜식 복지국가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일 통과된 예산의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 민생 예산은 총 2조 8천억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서 특히 아동, 보육 등에 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슈의 뉴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요. 우선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이 좀 금지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 스마트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뭐 인터넷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IT 산업이 성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핀 번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호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더 큰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생활 노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그 전화 유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내놨었죠. 특히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문제 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파장이 굉장히 컸었고 일단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체크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IC 칩을 IC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정책도 역시나 펼쳤고요. 그만큼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꾸준한 그런 성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죠. 부작용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안 하게 됐을 때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그 부작용이라는 안 좋은 관점도 일단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관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이 써왔었던 이제 공인인증서 부분입니다. 이 공인인증서 부분하고 그리고 아이핀 등이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 아이핀보다는 이 공인인증서 쪽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결제주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결제주들이 이제 결제를 하게 됐을 때 특히나 뭐 NFC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모바일 단순 결제에 있어서 이 공인인증서를 사람에 대한 어떤 식별 그런 부분으로 가져간다라는 정책들도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핀 쪽보다는 일단 공인인증서 쪽이 향후 전망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도 그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여태껏 공인인증서 문제로 있어서 보안 사고가 크게 터진 사건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망 종목을 꼽자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인포바인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공인인증서를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비키라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통해서 이 공인인증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월 정액도 굉장히 싼 편인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실적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매출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신사들로만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안 쓸 때는 어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쓰이고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사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들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포바인이 향후에 굉장히 성장 전망이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의 성장세를 살펴보자면은 IT 기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서비스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매너가 있고 또 깔끔한 이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건전한 문화에 대한 숙제는 계속해서 풀려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유망주로 선정해 주신 종목을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네.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을 봤더니 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네. 사실 접근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인포바인 자체가 원래 거래량이 네. 많은 기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제 관련 테마 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좀 부양이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포바인의 그 영업이익률이나 ROE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가적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수익성으로 감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없는 기업이라서 사실상 그 실적세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한 377주 정도 굉장히 미약한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세를 노린다거나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다만 이제 주식수가 부족해서 이제 그 유통 주식수가 부족해서인데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말 그대로 월 정액 방식으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아니면 매주면 매주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게 좋은 방식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 방에 들어가는 몰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인포바인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거래량은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편입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월 정액 방식으로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좀 바이오 화학 관련 종목들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국내 화학 기업들 중 가운데서요. 바이오 화학 부문의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최대 2,5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관련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정부에서는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바이오 화학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쉽게 말하면 그 미국에서 옛날에 슈퍼 옥수수를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그 슈퍼 옥수수 갖다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동물에 대한 그 사료 부분으로 옥수수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에서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나오는 연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세라믹 부분에서도 이 슈퍼 옥수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먹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로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유용한 바이오 생물 자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생물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추진했던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종자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 종자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어지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화학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그렇게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후에 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역시나 이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고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상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향후에 우리 국가 산업으로 좀 육성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책으로 인해서 원재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덜하고 공급 수요가 원활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어떤 먹거리를 또 찾아내서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것은 물론 바이오 화학 그래서 화학주들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화학주들이 바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왔었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서부터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농업산업을 역시나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 강국으로 역시나 가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가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LED 조명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LED 조명 같은 경우가 농산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규모지만 식물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공장이기 때문에 햇빛이 그렇게 자주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그 광원이 뭐냐면 바로 LED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 사업이 향후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점, 그 점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